네, 안녕하십니까. 개원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문승광입니다. 제가 오늘 받은 문제는 강서구 1학년 기출문제였고요. 네, 문학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등급 이상의 대상, 3등급의 대상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미 지문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선지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에 선지 분석 체크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네, 먼저 지문 분석부터 짧게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는 거에서 혹시 최인영 선생님? 자, 지금 나는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 슬픔이 있는 상황인가요? 없는 상황인가요? 없습니다. 네, 없죠. 자,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슬픔은 사랑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이거 부정적이다 체크하고 넘어가야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정찬현 선생님, 이거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 너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보여요. 네, 아주 인색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원래 슬픔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도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라고 합니다. 뭐뭐 할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최인영 선생님, 혹시 뭐 부를 때라는 거 저희가 현재 상황을 설명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하나요? 어느 시점을 얘기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너를 부를 때 어둠 속에서. 이 부분 보고 저희는 과거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를 부를 때 과거고, 자,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에게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라고 나옵니다. 김호범 선생님, 혹시 동사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얼어 죽은 사람들이 한 번 더 가만히에 덮여 있습니다. 가만히에 덮여 있는데 다시 얼어 죽는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를 말하겠죠. 저희가 지금 죽은 상황은 아닐 텐데 이 뒤를 보시면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그러니까 너가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얼어 죽었다라는 지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결국에 지금 너의 문제점은 무관심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사랑은 무관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슬픔과 비슷한 의미겠죠. 유사한 의미처럼 기다림 뭔가 있겠네요. 자, 그럼 뒤에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지금 겨울인 상황입니다. 겨울에 춥고 힘든 상황 계속 나왔었죠, 앞에.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거는 봄눈까지 기다리는 거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워 떠는 사람들이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버리고 갈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식으로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기다림의 슬픔이 목적지고 거기까지 우리는 같이 가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라고 하는데요. 자, 이강호 선생님, 혹시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뜨거운 가슴이라는 거. 이거는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뭐 분노도 있을 거고 사랑도 있겠죠. 다른 것들도 있겠고요. 자, 그런 뜨거운 가슴이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신 기출할 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터진 잎을 맞추어라고 합니다. 자, 창백하다라고 나옵니다. 봉우리 선생님, 혹시 창백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기가 막 넘치고 활발하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쵸. 죽기 직전의 상황, 약간 힘든 상황이겠죠. 이 사람은 생기가 없는 상황일 텐데 깨물어 터진 잎을 맞추어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빨개지겠죠, 꽃이 빨개지면 저희는 빨간 꽃이 보면서 이거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마저 불어 넣고 해 듣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모든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나서라도 해 뜨는 아침에 내가 죽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다시 부활하여 죽는 날까지 불가능하죠, 이거. 네, 불가능한 상황 또 가정하고 있고요. 거룩한 1월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해와 달.
눈부신 모습을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임은요, 혹시 이 임을 보고 이거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기 1월에 등지고 여기서 다가오는 임의 손길 앞에서 내가 운다라는 거는 절대자 앞에서 내가 울고 있는 장면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마음은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자,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화자가 자랑과 선물을 지니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선물은 어떤 거냐? 밑에 나오겠죠?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피리밖에 없습니다. 화자가 가지고 있는 건 피리. 고요. 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을 듣는가라고 하는데요. 구천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내가 듣고 있다, 이미 듣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에서 한 번 더 이 사람은 절대자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의로운 사람들이 만든 가락을 임은 듣고 있느냐, 제대로 듣고 있느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그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나 다시 제될 때까지라는 부분에서 또 다시 불가능한 거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워하는 것을 다 잊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못 잊힐 모습이 어이하랴. 자, 그래서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거룩한 이름 부르면서 다시 운다는 장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절대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잠깐 위로 올려주시면은 계속 여기 흰색과 여기 흰색, 빨간색 대비하고 있습니다. 색채 대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이제 선지로 들어가겠습니다. 3문제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자, 혹시 이 작품을 보고 영탄적이다, 감탄을 떠올리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죠. 네.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감탄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찬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에 저희가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시는 계속 불가능한 상황 강조하고 있었죠. 반복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자의 정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의 가와 나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유사한 어구 반복, 슬픔을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반복됐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서 미워하는 그것들 잊으실 때까지, 그리고 그 위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한 선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나와 달리 가는 화자의 회상과 연관지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뭐뭐 할 때 있었죠. 네, 웃어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거기서 동사자들이 죽어갈 때, 그 부분들 회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적절하다. 그리고 미음 보겠습니다. 미음은 나와 달리 가는 색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나에서 색채 대비 찾아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니은, 디귿, 리을을 가지고 있는 4번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1, 2등급짜리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제목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이 지문은 이제 미래엔 1단원 지문입니다. 일단 문학 문제라는 게 내신에 나온다라는 거는 원문 텍스트 바꿀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다 바뀌더라도 원문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랬다면 이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본 학생은 사실은 이 지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미 얘네들이 대비되는 거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축된 의미를 물어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실만 갖고, 이 포인트만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조지훈 맹세라는 작품은 이제 작년 수능특강 현대시 4번문에 기출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여기 시험 범위로 내겠다라고 공지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가 돼 있었다면은 색채 대비라는 거,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밑으로 내려주겠습니까? 일단은 니은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예차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살짝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하고 오겠습니다. 자, 유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봉훈이 선생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80% 정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혹시 정찬 선생님 유사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여야 유사하다고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는 퍼센트가 있으신가요? 99% 내지 유사하다. 네, 99% 나왔습니다. 자, 단 두 분의 선생님을 물어봤고 강찬호 선생님 혹시 유사하다라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50%만 네, 50%만 넘어도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점들을 비교하면은 유사한 어구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선지라는 겁니다. 이 애매한 단어에 대한 애들이 생각을 할 때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유사한 어구가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쪼잔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뭐 50%야 유사한 어구는 50%야 라고 생각하고 49%면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학생들이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디귿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세모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상은 절대 아니잖아 라는 지점에서 니겐 디귿 같이 있는 거 4번밖에 없는데 회상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5번 이런 거 찍는 겁니다. 색채 대비 모르겠다 하고 이런 거 찍어버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이라면은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유사한 어구를 반복한다라는 거 중요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사실 강서구 학교가 저는 굉장히 트렌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학교 자체가 저 유사한 어구 반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선지고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는 선지입니다. 특히 정서 강조, 시적 의미 강조한다 저거는 당연하게 맞는 선지로 많이 넣어놓는 선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강서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평가원 경향 중 하나가 저 유사한 어구를 반복할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거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적 의미를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부분 갖다 주고 이거 틀렸게 맞았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학생들은 좀 더 꼼꼼하게 기출을 분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등급의 설명 마치고요. 자, 출제율하고 난이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출제율 먼저 잡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사실 강서구 기출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문제고 이 시험만 하더라도 7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네, 22문제 중에 7문제가 출제됐다는 거는 3분의 1이 이런 유형이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걸 꼼꼼하게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출제율 같은 경우 다른 학교는 높지 않더라도 강서구는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에 5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분명히 실수할 만한 선지가 저 3번 선지 디귿과 아예 니은을 모르는 친구들도 꽤나 많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헷갈리고 유사한도 헷갈려가지고 이거 디귿은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경우 그 경우를 감안해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3.5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네, 속도감은 항상 있으셔서 좋은데 오늘은 유독 뭐가 느껴지냐면은 스피드 때문에 강약이 죽는 듯한 좀 느낌. 그러니까 알아듣는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잘 아니까 이건데 지금 등급이 3등급이라는 말이죠. 이제 판서가 굉장히 심플한데 3등급 수준이면은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을 조금 짚어가지고 판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유형의 문제가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언급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저 유형의 문제가 강서구에 뭔가요? 강서구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 시그니처입니다. 예. 작년만 해도 저 유형의 모두 고르기 문제가 7문제, 한 30% 정도가 그냥 다 저런 문제였고, 저런 유형의 문제 자체가 왜 어렵죠? 모든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라도 모르면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괄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모든 걸 다 알지 않으면은 틀려버려요.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승범 선생이 지금 기출 분석에서 설명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해설을 곁들인 지금 기출 분석인데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응? 응? 이재민 선생 어떻게 느껴져요? 잘하는 거. 지금 기출 분석을 충분히 본인이 소화를 해냈고 또 그런 걸 소화를 본인 걸로 못 해놓으면은 이렇게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강의가 저렇게 안 나오죠. 그만큼 본인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